20은 년 동안 전 세계는 추모곡 바람 속의 촛불을 깨지지 않는 유대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훨씬 더 참담합니다. 엘튼 존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영국 왕실이 묻어두려 했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생애의 마지막 해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은 차갑고 쓰라린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간섭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의 화해는 진정한 치유였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수습이었을까요? 영국 역사에 길이 남을 1981년 여름, 전 세계는 하나의 신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19세의 유치원 보조교사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지켜보는 동안 음악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거물이었던 엘튼 존은 켄싱턴 궁에 자주 드나들었지만 단순히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대비의 총가애를 받는 아웃사이더였으며 그의 음악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랑을 받았고 반항적인 마거릿 공주의 사적인 모임에도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엘튼은 여전히 이례적인 존재였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관례 속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남자였다.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보였다. 대중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를 보았지만 엘튼은 다이애나가 공포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여준 사회적 여유를 알아챘다. 두 사람은 왕족이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같은 권력 기관에 의해 쫓기고 있다는 공통된 이유로 가까워진 것이다. 11번째 의미 있는 진실의 연결고리는 윈저성에서 앤드류 왕자의 21번째 생일 파티 때 일어났습니다. 무도회장은 샹들리에와 왕실의 격식으로 화려했지만 다이애나가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끼던 엘튼은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몇 분 만에 두 사람은 무도회장 한가운데서 찰스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간이라 여왕조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진실의 연결고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몇 주 후면 의무와 침묵을 중시하는 왕실에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엘튼은 그녀에게 진짜 세상과 연결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엘튼에게 다이애나는 꾸밈 없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고 다이애나에게 그는 그녀를 조각상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세계는 런던에서 열린 한 만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이애나의 매력에 이끌린 두 사람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사이에서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리처드 기어와 실베스터 스타일로는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고 엘튼 존은 복도에서 두 사람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녀는 할리우드 슈퍼스타들을 주먹다짐 직전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 세계를 매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생활은 마치 정밀 감식반처럼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식증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엘튼 존은 자신 또한 중독과 끊임없는 감시의 부담과 싸우고 있었기에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는 왕실이 감시할 수 없는 암묵적인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에이즈 병동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극에 달했던 당시 다이애나는 장갑을 끼지 않고 환자들과 악수하며 왕실의 관례를 어겼습니다. 당시의 비밀 기록에 따르면 엘튼 존은 이러한 전략의 배후에 있는 감정적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왕실에 부족했던 인간미를 다이애나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면서 다이애나가 엘튼 존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왕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고 다이애나가 엘튼 존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기록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두 사람이 단지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지만 증거는 그들이 왕실 전통에 맞서 유명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1990년대 중반 두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계기는 록과 왕족, Rock and Royalty 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이었습니다.
엘튼 존은 지아니 베르사체의 사진들을 모아 그의 에이즈 재단 기금 마련을 위한 화보집을 출간했고,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서문을 써주기로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무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서문 집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궁궐 참모들이 그녀에게 반나체 남성 모델들이 등장하는 책과 연관되는 것이 이혼 후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엘튼 존은 이를 두 사람이 함께 세운 목표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극도의 실망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간결한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 12개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궁궐은 이러한 고립에서 이득을 보았습니다. 엘튼이 없어진 다이애나는 가장 솔직하게 조언을 구할 상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잃고 전하라는 칭호마저 박탈당한 채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잃었습니다. 1997년 당시 다이애나 경호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그녀가 극도로 경계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엘튼은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 매일 그녀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지만 침묵을 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7년 7월 15일 지아니 베르사체 살해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라노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카메라는 역사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다이아에나가 흐느끼는 엘튼 존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시적인 화해처럼 보였지만 성당 안의 목격자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다이아에나는 미리 준비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세상에 폴로민트 사탕 먹고 싶다. 그녀는 유머로 1년 동안의 고통을 극복하려 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런던에서 만나 우정을 회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주 후 퐁드 라르마 태어널 사고로 미안하다는 말은 영원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월 31일 사고 소식은 한밤중에 팩스를 통해 엘튼 존에게 전해졌다. 당황한 그는 텔레비전을 켰고 세상은 정적에 휩싸였다. 다이애나 공주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엘튼 존은 비통에 잠겼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함께 웃었는데 이제 그녀는 떠났으니까요. 그 직후 엘튼 존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스펜서 가족이 장례식에서 엘튼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신곡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1973년 히트곡 Candle in the Wind를 정밀하게 재구성한 버전을 불렀다. 하지만 그 공연에는 기술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엘튼과 버니 토피는 노래에서 마릴린 먼로를 연상시키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잉글랜드의 장미라는 가사로 대체해야 했다. 1997년 9월 6일 엘튼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섰다.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건반을 놓칠까봐 두려웠다. 그는 25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닫힌 관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1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여파는 음악 산업과 왕실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싱글은 300만 장이 팔리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튼 존은 그 노래를 병적인 유물로 여깁니다. 그는 그 버전을 다시는 부르지 않았고 절대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그 노래는 히트곡이 아니라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의 유산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연결고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튼 존이 해리 왕자를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은 그의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해리에게서 1981년 다이애나비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쫓기는 눈빛을 봅니다. 그는 서식스 부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사설 경호원을 제공하며 1996년 그들의 우정을 깨뜨린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다이애나비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영국 언론과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엘튼은 나중에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이애나가 자선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이 왕실의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녀의 삶을 형성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족과 록스타,
두 사람은 외로움과 웃음으로 엮인 특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엘튼을 통해 세상은 꾸며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다이애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욕도 하는 평범한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엘튼은 다이애나를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에이즈 옹호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치장한 이 아이콘들을 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가장 작은 후회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엘튼 존과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은 단순히 교통사고만이 아닙니다. 그 사고에 앞서 12개월 동안 이어진 침묵이 더 큰 비극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보고 싶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우리는 비극만이 허물 수 있는 벽을 자존심 때문에 쌓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인연이 운명이었다고 믿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로를 찾은 두 길 잃은 영혼이라고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시스템이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로 이 이야기를 봅니다. 만약 당신이 엘튼 존이었다면 먼저 전화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자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한 용기라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엄격한 권력 구조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저항으로 가득 찰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왕좌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튼과 다이애나는 상징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궁극적인 반항하였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버킹엄 궁전 곳곳에 남아 왕과 왕비조차도 깨진 약속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아이의 어둠 속으로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일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낱낱이 드러나고 록스타와 공주의 이야기는 왕관이 낳은 인간적인 희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사로 남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으며 엘튼은 마치 완전히 꺼지지 않은 촛불처럼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모든 내용은 당시에 기록된 사실과 대조하여 허구를 벗겨내고 너무나 밝아서 오래가지 못했던 우정의 맥박을 찾아냈습니다. 편지는 존재하고 기록은 진짜이며 그 가슴 아픈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헌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친절과 정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왕관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의 탐사보도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왕실의 의무와 개인적인 충성심 사이의 갈등 속에서 누가 진정한 희생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실의 유산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세요. 만약 시간을 1996년 그날 오후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엘튼 존은 그 기록을 불태우고 참모들을 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고 그저 메아리만 남길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고요함 속 어딘가에서 엘튼은 여전히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명확합니다. 왕실은 이미지에 기반한 세상에 너무나도 진실한 그들의 우정을 두려워했습니다. 1997년 피아노 앞에 앉은 엘튼 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 우리는 단순히 음악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 한 통으로 그리고 파리의 태어널 속 어둠으로 두 번이나 잃어버린 친구에게 진빚을 갚는 한 남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후폭풍에 대한 조사는 영국 왕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이애나비 사망 후 여왕이 드물게 TV로 연설한 것은 엘튼 존의 공연으로 촉발된 감정적 봉기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록스타는 왕실이 국민의 슬픔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엘튼 존은 다이아나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는 수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때 어머니와 함께했던 안식처를 그녀의 아들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자존심 때문에 거의 파괴될 뻔했던 유산을 되살리는 완벽한 순환입니다. 엘튼과 다이애나의 우정은 디지털 시대 최초의 위대한 유명인 동맹이었으며 하나된 전선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에 도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사파이어 반지와 피아노라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깨졌지만 장례식으로 치유된 유대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록과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반항 속에서 안식처를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자는 깊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은 당신의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녕하지만 진실의 빛은 언제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촛불을 계속 밝혀주십시오.